자, 그럼 이번 시간에 원급 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원급 비교. 자, 원급 비교라고 하는 것은 비교죠. 말 그대로 비교. 비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표현인데 두 대상의 성질이나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원급 비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표현한 방법은 as와 as 이런 장치를 사용하는데 그 사이에 형용사 또는 부사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급 비교의 기본적인 형태를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해석할 땐 뭐뭐만큼 뭐뭐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mouse cells 쥐의 세포는 as big as an elephant 그랬죠, 그죠? 그럼 뭐만큼 코끼리의 세포만큼 크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사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민지's brother, 민지의 오빠는 걷습니다. 그런데 as quietly as a cat, 고양이만큼 아주 조용하게 걷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s 사이에는요. as 사이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를 쓴다. 하지만 조심하실 건 as와 as 사이에는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라고 하는 즉 원급은 그 형용사 부사의 원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형태를 반드시 써줘라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했을 때 성질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정도 또는 성질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앞에 not을 붙여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not as 형용사 또는 부사 as 또는 not이 들어왔을 때는 as를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not so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그리고 as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포인트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1번 as와 as 사이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자 긍정일 때 he's as rich as John. 그는 John만큼이나 뭐하다 부자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as 사이에 형용사 왔죠? 그럼 형용사 쓰는지 어떻게 하냐면 as를 버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이 부분 he is 그 다음에 rich죠?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형용사를 쓰셔야 되죠. 비동사 다음에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부정형은 뭐냐? 비교했을 때 정도가 비슷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he is not을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as rich as John 이렇게 쓰면 그는 John만큼 부자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John이 더 부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 됩니다. 자, John 그 다음에 is richer 비교급을 써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자, richer 그 다음에 비교급이니까 than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he 됐습니까? 그래서 John은요 더 부자입니다. 그보다 이거와 같은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not이 들어왔을 때는 앞에 있는 as가 so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해석상의 차이는 없지요.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as 사이에 뭐가 나온다? 부사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She can speak 그랬어요. 그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s clearly as 사이에 부사가 왔죠. 그죠? 자, 또렷이 명확하게 분명하게라는 뜻입니다. Her sister 그녀의 여동생만큼이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정도. 자, 그럼 여기에 부사가 들어갔다는 거 어떻게 파악하냐면 as를 지워 보세요. 그러면 she can speak 그 다음에 clear가 아니라 여러분들 clearly 써야 분명하게 정확하게 라는 말이 동사를 꾸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부정은 she cannot speak as clearly as a sister. 그녀는요, 그냥 여동생만큼이나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시고 앞에 있는 as는 so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참고 한번 읽어 보시고요. 참고사항. 자, 1번 문제 풀어 보시면요. A lion runs 그랬어요. 자, 사자는 호랑이만큼 빨리 달린다 그랬어요. 그냥 뭐뭐만큼이니까 우선은 as가 있겠죠. 그죠? as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빨리 달리니까 빨리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부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부사는 뭐가 되겠어요? fast가 되겠죠.
그죠? 그게 정답이 4번이 되겠다. 자, 그럼 1번, 2번 한번 풀어볼게요. Try to speak 그랬어요. 말하려고 노력해라. As clearly as possible. 여러분들 그 as 그 다음에 뒤에다가 possible 이렇게 두잖아요. 이렇게 possible. 그럼 가능하면 뭐뭐 하게라는 뜻입니다. 그죠? 가능하면 뭐뭐 하게 또는 뭐뭐 한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정확하게라는 부사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정확한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yesterday was. 자, as와 as 사이에는 반드시 원급 나옵니다. 그래서 hot 정도. 그래서 어제는 오늘만큼 더웠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우리가 다음 챕터 좀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럴 때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쓸 때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알아두십시오. which나 또는 사람일 때는요, whom 요 두 개 정도밖에는 못 나옵니다. 조심하실 건 뭐냐면요, 전치사 다음에요. 요건 조심해 주세요. 자,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그죠? 이 that은 전치사 다음에는 쓸 수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요. 전치사 다음에는 who도 못 써요. who. 왜냐하면요. 전치사 다음은 목적격 자리예요. 알아두세요. 전치사 다음은 목적격의 자리예요. 근데 who는 여러분도 어때요? 주격이죠. 그래서 쓸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whom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which 또는 whom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왜 관계대명사 앞에 왜 자꾸 전치사가 언급이 되느냐, 그지? 언급이 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여기 있는 예문 갖고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This is my computer. 자,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I can do many things. 두 번째 문장은 I can do many things. 그리고 with my computer.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my computer. 물결 표시할게요, 그냥. 자, 이런 두 문장이 있는데 두 문장을 잘 보시면 공통명사가 있어요. my computer하고 그 다음에 with my computer에서 my computer가 공통명사로 잡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의 공통명사가 존재한다면 이 두 개의 문장은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해지죠. 근데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공통명사 두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지우세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 필요하죠.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라는 놈인데 요 두 번째 지운 공통명사 중에 하나 지웠죠. 그죠? 그 지워진 문장에서 그 문장 앞에다가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which서부터 쭉 가다가 with까지 요 덩어리를 공통명사 지우지 않고 남겨뒀던 공통명사 뒤에다가 그대로 which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좀 기니까 쭉 쓸게요. 자, this is my computer. 그 다음에 which가 등장하겠죠. 이렇게 which. 그 다음에 I can do many things. 그 다음에는요, with 지우시면 안 되죠. with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밑줄 긋는 이 부분이 공통명사 뒤로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가는 그 부분은 앞에 있는 지우지 않고 남겨뒀던 공통명사 my computer를 꾸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컴퓨터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이때는요, which라고 하는 요 관계대명사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 대신 여러분들 여기서 with는 생략 불가능해요.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전치사 with 있잖아요. with가 뒤에 홀로 빠져 있어요. 홀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요. 나는 외로워. which가 불러요. 그러면 요 앞부분은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with를 불렀으니까요. with which라고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와 which라는 요 짝꿍이 생겼어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기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위치는 생략 불가능해요. 생략 불가능합니다. 생략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장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music 그랬어요. This is the music. 그 다음에 which I listen to 이렇게 만들어지죠. 원래는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런 문장이에요. I listen to the music이었겠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생성 원리 설명했듯이. 그러면 공통명사가 the music과 the music이잖아요. 그죠? 이 중에 the music을 지웠던 겁니다. 그리고 which를 썼고요. 그대로 갖다 붙인 거죠. 그러면서 to가 이렇게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생략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요때 to를 뭐 할 수 있냐면 앞으로 당겨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is is the music. 그 다음에 to which I listen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는요. 그죠? 그럼 여기에 전치사 뭐가 들어갈지 그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럼 두 문장으로 쪼개보세요. 쪼개놓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되나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제목을 읽어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관계부사라고 하는 건요. 관계부사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where가 있고요, when이 있고요, why가 있고요, 그 다음에 how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하는데 관계부사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요 문장 This is the place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which I used to play in. 원래 in 뒤에는 원래 the place 라는 명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which를 쓰기 전에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은 This is the place와 I used to play in the place라고 하는 두 개의 별개의 문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명사 the place와 두 번째 문장에서 the place 공통명사 두 개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 지우고 연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있는 the place를 지우고 which를 써서 연결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모습이 I used to play in이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혼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치사 in은요 앞쪽으로 당겨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n which가 들어가는데 결국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얘가 하는 역할은 place를 꾸며요. 근데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장소를 뜻하는 말이에요.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장소를 뜻하는 말이 되게 되면 이거는 where라고 하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is is a place where I used to play.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게요. 이건 연결이 아예 돼 있죠. 이것도 That was the year in which we moved to America. 이건데요. 이거 만들기 직전의 모습을 잠깐 여러분들 되살려 보면 That was the year. 그 다음에 we moved to America. 그 다음에 in the year. 이 문장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요. 쪼갰죠, 선생님이 이렇게. 원래 문장으로 쪼갰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공통명사가 the year 있죠. 지운 거예요. 그리고 which 쓴 거고 뒤에 홀로 남겨졌던 in을 앞으로 뺀 겁니다. 근데 얘가 꾸미는 게 year라고 해서 여러분들 연이죠, 연. 그죠?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그럴 때 in which를 우리가
when이라는 관계 부사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를 꾸밀 때 그놈을 when으로 바꾼다 이겁니다. I don't know the reason 그랬어요. 그 다음에 for which she left me. 나는 이유를 모르는데 그녀가 나를 떠났던 이유를 모르는데 이것도 두 개의 문장으로 쪼개봅니다. 두 개의 문장으로요. 자, she left me. 나를 떠났는데 뒤에 공통명사는 the reason이었겠죠. 그죠? 근데 전치사 for가 있으니까 이거는 for the reason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통명사 the reason, 공통명사 the reason을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지우고 which로 연결했던 건데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앞으로 당겨서 for which가 된 거예요. 근데 얘가 꾸미는 명사가 누구다? the reason이잖아요. 그래서 수식을 하는 명사가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유를 뜻하는 명사다. 그러면 why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why로 이렇게 바꿨죠.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3번에서 지금 해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요 문장 했었죠. 그죠? This is my computer with which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컴퓨터가 장소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where로 바꾼다? 아니에요. 이런 발상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건 그대로 with which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요. This is the music to which I listen을 이때 to which라고 써야지 이거를 또 관계부사 뭐 when이라든지 why라든지 where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표현해 주세요. 다만 나중에 만들다 보니까 수식받는 명사가 장소적 또는 시간적 또는 이유 이런 뜻을 나타낼 때는 관계부사가 where, when, why 등과 같은 것들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더라. how는 여러분들 수식받는 명사가 방법을 뜻하는 the way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how는요. the way와 how는 함께 쓰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그죠? 그래서 the way만 쓰든지 아니면 the way를 지우고 how만을 쓰든지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참고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슬쩍 한번 읽어 보시고요. 3번 문제를 같이 풀면요. Jane is the girl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I will have the rest of my life. I will live네요. The rest of my life. 뭐가 들어갈지 그지? 살려볼게요. Jane is the girl이 원래 한 문장이었고요. I'll live the rest of my lif인데요. 공통명사가 the girl이었나 봐요. 그러면 자, 이 문장은 원래 이렇게 들어갔던 문장인 것 같아요. I'll live 그죠? 나는 살 건데 the rest 평생 동안 of my life 이 정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공통명사가 누구였냐면 the girl이었죠. the girl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the girl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여자와 함께 살 거다라고 할 때 전치사 뭐 썼어요? with 썼죠. 그죠? 그러면 이놈은 with 사람이니까 with whom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 좀 어렵죠. 자,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요, 이거요. 전치사 생각해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두 문장으로 한번 쪼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뭘 써야 될지 한번 고민해 주세요. 4번 갑니다. This is the house를 했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In which my father lives. 저희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집이죠.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죠? 그런데 얘가 꾸미는 게 장소적 개념 맞네요.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로 표현했다. 이렇게요. 되나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그 정리하시고요. 그죠? 정리하시고 영상을 듣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주시면 현장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